반신불수를 유발하기도 하는 중풍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사실 그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약을 못 끊는 이유가 있죠. 혈압이 120, 130, 140인데도 약을 평생 먹으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고병 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큰 병의 길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지 않고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중풍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못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중풍이 생기지 않고, 중풍이 생기려고 할 때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811 아니에요, 이번에. 패스트가 뭡니까, 패스트. F, 뭐의 약자? 중풍이 증세가 올 때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패스트, 그 패스트 말고요. 예,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오기 시작해. 그리고 A,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어눌해지기 시작해. S, 스피치가 어눌해서 말이 혀 짧은 소리 내면서 어눌해진다. 자, 그럴 때 T 마지막으로 적시에 타임. 적시에 뭘 하면 될까요? 333을 기억하세요. 자, 패스트는 뭐? 얼굴이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팔이 어눌해지고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적시에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중풍이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여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수님 모시고 오셨지만, 그때 물론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고섬유질을 먹으면 중풍 예방이 확실한 방법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식을 시키시면, 그래서 의료인들 가족들이 어떻게들 알고 아버님이 지금 약간 중풍기가 와요. 하고 우리 또 유 선생님이, 사모님이, 안 여사님이 하도 총명하셔가지고 유 선생님이 이게 중풍기가 오니까 빨리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해서 중풍 환자들이 뇌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그래서 기생충을 2번이나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2번 하고 그랬더니 지금 많이 총기가 돌아오시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풍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 그리고 중풍 증세가 지금 와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게 마비가 되고 못 움직인다 할 때 확실한 응급처치 방법, 이번 시간에 한번 내추럴 메디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자면, 이 뇌졸중, 중풍은 특별히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뇌의 신경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장혈관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뇌로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혈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립선암, 이 방광암 환자들을 보면 다 신장에서부터 문제 와서 요관을 타고 염증이 방광과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하듯, 뇌혈관이 막힌 분들은 심장혈관도 막히고, 심장혈관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뇌혈관까지 다 중풍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으신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원 다이어트로 모든 병을 다 떨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점점 줄어들면서 뇌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요. 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어서 뇌에 꽈리가 생기고 혈전 현상이 생길까요? 왜? 심장혈관 뭐가 막든가요? 네? 심장혈관 뭐가 막아요? 예,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플라그가 혈관을 막아가지고 풍선에다가 스텐트 장치해가지고, 예, 심장 마비 안 돼가지고 그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2개씩 챙겨 드시던 달걀이 콜레스테롤 넘버 원이었잖아요. 어제 보셨죠? 예, 심장혈관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다 막히는 거예요. 지방에 의해서, 기름에 의해서 심장혈관 막히고 뇌혈관 막혀. 모든 병은 혈관병입니다. 근데 알뜰살뜰하게 수육 맨날 2접시씩 드시고 이러면 뇌혈관이 더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심장혈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네, 원인을 아셔야 돼요. 자, 중풍의 뇌졸중의 85% 원인,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원인이에요. 허혈성, 일명 뇌색전이라고 불리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요. 점점 이 플라그가 점점 막아가요. 예. 그래서 심장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스텐트하고 바이패스해서 심장 우회로 수술하잖아요. 고기만 끊으면, 생선만 끊으면, 우유만 제한하면, 계란만 제한하면 스텐트 안 해도 되고 바이패스 안 해도 되고 심장혈관 뻥 뚫리고 뇌혈관 뻥 뚫리고. 안 깨운다고 했는데 오늘 깨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 꽈리가 생길 때 딱 그때 빨리 해독식 하셔야 돼요.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그때. 예? 타임, 적시에. 대부분의 중풍은 이렇게 허혈성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암으로 진행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상고병 약을 계속 드시던 분들이. 이런 분들은요, 이게 되게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이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암 환자들은.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서 이제 암이 오신 분들은. 이럴 때는요, 이 혈관이 이렇게 뻥 터져버려요. 이러면서 뇌출혈이 오면 그때는 이제 반신불수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지금 약으로 억제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빨리 약 끊고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뇌출혈이 오면 뭐가 되니까? 반신불수가 돼서 마치 이제 파킨슨처럼 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예, 대소변도 예, 도움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 무섭죠? 예, 신장으로 뭡니까? 합병이 많이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보셨지만 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 상체 밑으로 절단하라는 이 30대 젊은 친구 왔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당뇨병 약으로 억제한다고 지금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고혈압, 고지혈 약으로 지금 억제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반신불수를 유발하기 쉬운 이 중풍병. 자, 중풍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방하고 예, 치료할 수 있냐면 중풍은요, 특별히 이 허혈성, 대부분의 중풍인 이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는 그래서 뇌에 꽈리가 있어서 수술 날짜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느 대학병원 이 수간호사 이 간호과장님이. 예, 그런데 이분이 와서 저지방 채식으로 한 달 하고 나니까 예, 코엔자임 Q10하고 비타민C가 30년을 먹어도 흡수 안 되던 게 흡수가 돼요. 장폐색이 뚫리고 뇌혈관에 꽈리 있던 거 석 달 뒤에 병원 가서 보니까 꽈리 없어졌어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원 다이어트가 중풍병도 치료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많은 암 전문가들도 입증해 주지만 자, 그래서 이 중풍은 대부분의 85%의 허혈성 뇌졸중은 동맥이 왜 경화가 됩니까? 여러분의 이 동맥이 왜 굳어가요? 왜 굳어가요? 지방 때문에 굳어가잖아요. 근데 암 환자가 아직도 지방을 드시면서 암이 재발 전이가 안 되기를 바라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시면서. 동맥이 왜 경화되는지, 뇌동맥이 경화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패스트를 기억하시고 적시에, 타임에 빨리 해독식을 하셔야 돼요. 뇌혈관 뻥 뚫고 심장혈관 뻥 뚫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맥 경화가 진행 중인 동맥이 혈전이 생겨서 다 옮겨버려. 여러분들 처음에 오니까 혈전이 너무 심하잖아요. 다 굳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풍이 오고 또 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흐르다가 더 작은 혈관을 막으면서 발병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중풍병은요, 서구사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문제는 중풍이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못 끊는 이유가 반신불수가 될까봐 겁나서 못 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풍 걸리지 않는 방법, 중풍에 걸렸을 때 또 위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마비 증세가 올 때 해야 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상고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병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빨리 잡지 못하시면 큰 병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심방세동, 흡연, 과음, 비만 등의 원인이 있는데 허혈성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은 역시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식단과 똑같고 여러분들의 유방암과 폐암과 간암과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식단과 똑같아요. 자, 어떤 식단일까요?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333. 이쪽은 뭐 원 다이어트. 이쪽은 저지방 채식. 자, 보겠습니다. 뇌졸중 확실하게 안 걸리려면 예, 과일과 채소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특별히 사과, 귤, 그리고 십자가 채소, 콜리플라워, 양배추, 브로콜리, 방울다다기 양배추, 녹색 잎채소. 자, 이제 하늘마을의 식단이 맨날 이렇다고 이제 타박하시면 안 돼요. 중풍병도 고치는 게 보니까 뭐예요? 예, 내추럴 메디신에서도 역시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섬유질, 과일과 채소가 중풍병을 예방해요. 과일과 채소를 한 끼니에 5서빙 드시면 절대로 중풍병 거의 안 옵니다. 자, 여기 데이터 다 있어요. 그리고 점심에 여러분들 제가 꼭 그거 몇 장씩 드시라 그래요. 케일. 예, 특별히 유방암, 난수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 환자들 하루에 몇 장씩? 7장씩 드시면
뇌졸중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실험에서 생선을 먹으면, 고기보다 생선을 먹으면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낮췄다고 하는데, 생선을 튀겨서 먹으면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생선을 먹고 싶다 하면 수은, 납, 카드뮴에 중독되거나 오메가3가 이 당뇨 환자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져서 수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이 생선을 못 끊으시겠다고 하면 기름에 튀겨 드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 고등어 구이로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무나 시래기, 우거지 같은 거 많이 넣고 안 드시면 최고로 좋고요. 아,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그다음부터 또 줄기차게 생선 드시지 마시고 예,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뇌졸중이 높아져요. 출혈성 뇌졸중은 생선을 먹는 것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확실하게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방법이죠. 바로 IP6 피트산염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경색, 모야모야, 심지어 치매, 예, 알츠하이머에도 IP6와 피트산염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B 컴플렉스, B1, A군이나 C군은 1, 2, 3, 6, 12가 없는데 B1, B2, B3, B6, B12 일컬어 B군을 일컬어 B 컴플렉스라고 B 복합체라고 하는데 뼈 밀도가 떨어지고 항암 방사선 많이 하셔서 뼈에 구멍이 골다공이 생기기 시작하고 뼈로 암이 전이되시는 분의 특효약이 뭐냐면 IP6 피트산염입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데도 특효약이 뭐냐면 IP6 피트산염이에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B12까지 겸하시면 안전하고요. 예, 그리고 항암 효과에 비타민 C나 비타민 A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 3종 조미료의 비타민 B12를 암 환자들이, 전 세계 암 환자들이 비타민 B12를 영양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드시는 이유가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이 균형을 맞추면서 뇌졸중이 안 생기고 뇌경색을 예방해요. 보니까 염증만 안 생기게 하고 항암 효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뇌암에도 역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에도. 자, 특별히 이 IP6 피트산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근데 다들 현미밥 드시는 분들은 암 환자 빼고는 현미밥을 안 드세요. 심지어 암 환자들도 흰밥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고 계시다면 빨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P6 피트산염은 음식으로 치면 어디에 있냐면 100% 예, 현미 찹쌀에 있죠. 찹쌀은 흰쌀하고 거의 비슷해요. 맵쌀에 있습니다. 현미 맵쌀. 그 현미 찹쌀만 줄기차게 드시다 오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뼈 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 현미 맵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현미 맵쌀에 그리고 통밀, 눈내, 쌀, 룬과 밀룬에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곡물을 드실 때는 정크 푸드 엠프티 칼로리로 다 깎아낸 도정식품으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니까 여러분의 뼈 밀도가 바닥을 치고 예,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훌푸드, 통곡물로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곡류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뼈 밀도도 좋아지고 뼈로 암이 전이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뇌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B1, B2, B6, B12 예, B 컴플렉스가 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 3종 조미료에 B12 예, 그러니까 풍부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뇌졸중 예방에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맥두걸 박사가 통곡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 자기 병을 뭘로 고쳤냐? 예. 이분은 통곡물로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하버드 의대에서도 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로 이 통곡물을 강조하잖아요. IP6 피트산염이 뼈 밀도도 높이고 뼈로 전이되지 않게도 하고 전이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IP6를 계속 드시다 보면 통증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의 뼈 밀도를 제가 일주일마다 검사하면서 보니까 뼈 밀도, 류마티스 개수, 골다공 개수, 골조성 개수, 예,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오스테오칼신 이런 거 흡수율이요. 2주, 3주 되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계속 드시니까 퍽퍽 올라가요. 그냥 퍽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항암제인지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게 IP6 피트산염이다. 통곡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 이게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고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정제 소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네랄이 다 도정된 소금 말고, 물론 요새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 바닷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서 소금을 정제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나, 미네랄이 92가지 미네랄 중에 염소만 있는 짠 성분만 있는 조미한 소금, 특별히 알루미늄이 들어간 소금 말고 어떤 소금이요? 알카리화된 소금들,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미네랄 소금을 드시면 괜찮지만,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쓰는 그런 그 정제돼 있는 조미된, 특별히 알루미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함량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간 소금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중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뇌졸중의 위험도 커요. 예, 그래서 소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어떤 소금은 제한해야 되죠? 알루미늄이 들어간 미네랄이 도정된 소금은 안 되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92가지의 미네랄이 살아있는, 염소만 있는 소금 말고 92가지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요새 이제 너무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에서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소금도 지금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미네랄 워터를, 암 환자들은 암세포는 미네랄 좋아해서 온몸에 미네랄 다 끌어가니까 우리가 흡수해야 될 걸 미네랄이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장흡충들이 많아서 기생충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살도 안 찌고, 예, 기운도 없어요. 살 안 찌고 기운 없는 분들은 되게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하신 분들이 많죠. 내장 비만이 많은, 특별히 마른 분들, 예, 마른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요. 예, 꿀꿀인 저보다도 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먹는 거 소화시키느라. 예.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 하루 종일 소화시다가 몰래 다 봐요. 식사하고 오시면 지금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들은 다 지금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과식했다는 거를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을 드실 때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드시면 뇌졸중이 예방이 되고, 미네랄 워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뇌 영양소를 안 드시기 때문에 뇌졸중이 옵니다. 뇌경색 모야모야가. 뇌에 중요한 영양소가 살아있는 현미나 콩이나 햄프씨나 아마씨나 치아씨나 이런 통곡물을 드시면 뇌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여러분이 멘탈 사인이 요새는 하이하지 않아요. 다 멘탈 사인이 너무 구름이 아주 우울해요. 예. 왜 그럴까요? 카페인으로 가뜩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카페인 드시면 증세가 더 악화되죠. 이 커피 종류 드시면 이 수분을 몸에서 2컵반을 빼가요. 예. 그래서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지는 분들은, 예, 카페인 음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뇌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부족하죠. 비타민 B1, 티아민을 다 잘라낸 흰쌀을 드시니까 뇌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냥 엄마 들이받고, 요새 그런 무서운 이런 뉴스 보기가 요새는 겁나지 않으십니까? 요새는요, 한국의 출산율 저조한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요새 이 세대는 우리가 아이를 낳기도 정말 불안한 세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멘탈 사인에 하이할 수 있는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예, B 컴플렉스가 풍부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요새 아이들이 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ADHD가 오고, 뇌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을 지금 다 탈락시켜서 도정한 음식들만 드시니까 뇌가 지금 하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탈도 그냥 맨날 구름 위에서 우울하죠. 그죠? 네, 다 웃으시는데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 예, 예. 아이고, 그래서 특별히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IP6 피트산염이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고, 비타민C를 공급해도 이 IP6와 피트산염 못지않게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자, 연구 결과들을 좀 볼게요. 우리 좀 전에 이제 비타민C를 어디에도 쓰니까 좋았어요?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됐고, 암 환자들이 신장의 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안 생기기 위해서 뭐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예,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려고 밀크시스를 드시면서 비타민C를 같이 병행하면 담석과 결석이 안 생겨서 신장도 간도 여과시키는 필트레이션을 잘해야 해독이 잘 되잖아요, 간에서. 그러니까 간이 무너지면 계속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을 튼튼하게 하려고 우리 암 환자들이 계속 비타민C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 글루타티온이 풍부한 밀크시스를 드시는 것처럼 뇌졸중을 예방하는데도 역시 비타민C가 한 몫을 단단히 한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C를 넣은 특별 영양제를 넣었더니 영양 균형이 맞으니까 중풍 환자가 증세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제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 중풍 증세가 심한 분에게
이 기생충이 하도 많아요. 이 기생충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만 1년에 2차례 5단계 해독을 하고 또 영양의학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5단계 해독을 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폐색 뚫는 게 넘버 원이지만 두 번째 기생충 제거 과정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살 안 찌고요. 몸에 장흡충이 많은 분들은 몸에 독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이 가장 서식하게 좋아하는 곳이 뇌 쪽이랍니다. 그래서 뇌졸중 중풍 환자에게 기생충을 제거해 줬더니 말도 못하게 쏟아지면서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같이 제공했더니 증세가 엄청나게 완화돼서 가족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제가 요새 적지 않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중풍 증세가 오려고 하실 때는 페이스를 기억하세요. 8일 아니고 페이스를 절대로 기억하시고 페이스가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팔이 어눌해지고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적시의 타임에 뇌경색, 뇌졸중이 동맥경화되는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저지방 채식으로 가시면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102동 앞에 쥐똥나무 심어 놓으신 분이 한 간호사의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패스트를 기억하고 바로 아버님을 오시게 해서 오시는데 커피를 또 즐겨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에 가면 커피를 맨날 쏟으세요. 이게 덜덜덜 떨리시니까 커피를 맨날 쏟으셔가지고 가면 이제 맨날 닦아드려야 돼. 그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은 커피를 쏟으시더니 그 다음에 커피도 끊으셨지만 과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약하셔서 111로 몇 번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해독식을 시키면서 조절을 해드렸더니 생전 안 드시던 과일하고 채소 맨날 고기 생선만 알뜰하게 드시던 우리 교수님처럼 그랬는데 저지방 채식으로 바꿔줬더니 한 달 안 돼가지고요. 이제 혼자 잘 걸어 다니시고 우리 뭐 가까운 지난달에 보셨잖아요. 우리 광필군 작년에 와가지고 5단계 해독하러 지난달에 또 왔죠. 걷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우리 최 선생님하고 유 교수님 오래 계시던 분들은 다 옆에서 부축해서 걷지도 못하던 친구가 뇌경색 모야모야까지 와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5단계 해독 333 한 달 하고 나니까 한 달 보름 만에 병원 가니까 이제 병원 안 와도 되는데 도대체 뭐 먹었냐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고. 5년 동안 다녀도 안 되던 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산 증인이에요. 최 선생님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지금도요, 집에 가고 아버지가 이제 포크레인 회사 포크레인인가? 하여튼 이런 농기계 같은 거 운영하시는데 일도 잘하고요. 저녁 되면 철저하게 과일만 먹는데요. 뇌혈관 막히지 않게, 뇌동맥 경화 안 되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저지방 채식하고 친구들이 뭐 고기 먹으라고 유혹해도 안 하고. 5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 지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어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날라다니잖아요, 그냥. 엄마하고 들이받으면서 막. 자, 그런데 자연의학에서 이제 뇌졸중이 왔을 때 증세가 이제 자꾸 마비가 심하고 이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 때 빠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칼륨이 신장 환자들이 칼륨을 제한하죠. 그 바람에 뇌졸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즐겨 드셔야 돼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 칼륨을 늘리면 특별히 출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화학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이 포타슘은 또 혈소판 응고를 줄여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줘요. 칼륨, 포타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포타슘을 적절하게 처방을 하시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아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이 참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과일과 채소를 이 칼륨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다 보니까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과일하고 채소하고 자연적으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법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결합된 요 마그네슘. 저희 이제 닥터 배주이하고 조인해서 들어오는 이 천연 영양제 가운데 이 마그네슘하고 이 비타민 B6를 결합한 이런 것들을 드시면 갑자기 마비가 올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에 요거를 쓰시면 반신불수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뇌졸중 환자는 혈청과 척수에 마그네슘 양이 적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특별히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뇌혈관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척수에다 허혈을 유도한 다음에 뇌에 손상을 입힌 동물에게 마그네슘을 이 IV로 정맥 투여해 봤더니 이 반신불수, 영구적인 신경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집집마다 혹시 이제 뇌졸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하고 요거를 항상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죠. 여러분 이거 포타슘, 이 칼륨하고 마그네슘 다 과일과 채소에 다 들어있잖아요. 특별히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적당히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프시, 아마시, 치아씨 드시는 데다가 또 넛밀크도 종종 해 드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제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응급처치 상황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연구에서 뇌졸중이 생기고 30일 후에 신경장애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뇌졸중이 일어난 후에 마그네슘을 투여하는 환자들은 마그네슘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장애 정도가 현저하게 약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페이스가 마비가 되고 팔이 어눌해지고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적시에 패스트를 기억하고 뇌혈관 이 동맥 경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처치법인 원 다이어트로 특별히 해독식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뇌졸중이 와서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마그네슘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나 반신불수의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되고 어눌해져 있을 때 그때 뭘 처방하냐면 빨리 이 B6나 마그네슘을 결합한 것들이나 마그네슘을 빨리 먹이면 이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팁으로 꼭 알고 계세요. 그런데 뇌졸중 이후 6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마그네슘 치료를 받으면 이 장애 정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저도 이제 요양을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에서 암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 암이 오신 분들보다는 아주 중증 정도가 이 장애 정도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 비타민 B군과 이 마그네슘을 결합한 걸 드셔도 되고 이 마그네슘을 먹이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는 무조건 B 컴플렉스하고 B12를 그냥 달고 사셔야죠. 아니면 이제 고혈압 약을 끊는다 하면 코엔자임 Q10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고 2시간이나 6시간이 지난 후에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그네슘을 투여하시면 장애 정도를 상당히 완화시키고 극복시킬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팁으로 아시고요. 뇌졸중 예방과 뇌졸중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비타민 B9, 엽산, 비타민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이게 바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서 혈중 호모시스틴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뇌졸중, 중풍을 예방하는데 가장 특효약은 넘버원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엽산이 이제 하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엽산을 드시고 자궁경부암이나 출혈하시는 분들이 이제 엽산을 좀 드시기도 하시는데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준. 그래서 제가 밀키트 개발할 때 넘버 1, 2에서 넘버 2가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맞으면 염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이 재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버 2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 3번 꼭 기억하세요. 중풍 예방하시려면. 특별히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고 계신 분들은 심장혈관이 막힌 분들은 뇌혈관까지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로 특별히 동물성 음식을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반신불수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 특별히 동물성으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드시고, 자, 많은 연구에 의하면 혈장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으면 중풍을 유발하는데 엄청난 아주 강력한 위험 요소예요. 혈장 호모시스틴 균형이 안 맞으면 암 환자도 계속 염증이 생겨서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듯이 뇌졸중에도 역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의 균형이 깨지면 중풍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미밥에, 콩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에 아마씨 드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당뇨 환자가 오메가3 영양제 드시면 위험하다는 거 어저께 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혈중 호모시스틴 균형이 안 맞으면 암 환자도 암이 계속 재발전이 되지만 중풍에도 가장 위험한 게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안 맞으면 중풍을 유발하는데 아주 강력한 아주 무시무시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의 위험성은 호모시스틴 농도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 좋고 엽산, 비타민 B9,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B 컴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 이 중풍 치료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대신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음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엽산은 특별히 혈장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특별히 채소를 안 먹어서 엽산 섭취가 적은 사람의 경우에 중풍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채소를 안 먹어서 엽산 섭취가 적은 경우에 중풍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원다이어트가 온 암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지만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주니까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맞아서 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B9 엽산이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그린빈이에요. 초록색깔 콩 그리고 렌틸콩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자 왜 아침마다 하는 말 브로콜리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브로콜리 나온다고 이제 저항하지 마세요. 원장님 미워하지 마시고 매일 드셔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강력한 항암제이자 뇌졸중 예방제이자 당뇨병 치료제이자 그죠? 말이 너무 빠르죠? 오토바이 달렸죠. 여러분 졸리우실까 봐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욕심이 많아갖고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알려드리려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리고 망고 그리고 상추 시금치 상추 이런 거 이런 채소들 십자가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8개의 연구를 종합해 봤더니 하루에 0.5에서 15mg의 엽산을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을 18% 정도 낮추고 호모시스틴 농도가 안 맞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진짜 30년 노하우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 진짜 이거 거의 이거 한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가치를 아시려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어디에 많습니까? 과일과 채소에. 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데도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배우셨는데 플라보노이드는요. 특별히 모세혈관의 탄력을 증가시켜서 이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 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라면 특별히 모세혈관이 쭈글쭈글하게 할머니 모세혈관이 돼 있어요. 할아버지 모세혈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탄력을 주시려면 유소영으로 이 젊어지게 모세혈관을 탄탄하게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혈관에 탄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헤스피리딘이나 쿼세틴 같은 걸 드시는데 헤스피리딘이 특별히 과일에 많죠. 귤 같은 이 오렌지, 시트러스 프루트에 헤스피리딘이 풍부하고 쿼세틴은 여러분 양파 드시면 고혈압 환자가 혈액이 맑아져서 고혈압약 끊어도 됩니다 하는 소리 들으셨죠? 쿼세틴이 풍부해서. 그래서 양파와 마늘 우리 얼마나 어저께 암에도 효과적인지 보셨지만 양파와 마늘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루틴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스피리딘이나 쿼세틴을 쓰시는데 음식으로 쓰시면 더 좋겠죠? 과일과 채소에 있는 귤이나 오렌지, 비타민C가 풍부한 그런 과일가에 플라보노이드, 특별히 헤스피리딘도 많고 양파에 많은 쿼세틴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잡아나가면 돼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성 지방만 제한해줘도 뇌혈관에 꽈리가 생기는 거, 뇌동맥이 경화되는 거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부들 해봤고 비타민C는 말할 것도 없겠죠. 플라보노이드처럼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장상피하생이나 식도염이나 그래서 뭐요?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위암이 생긴 분들도 이 비타민C가 예방을 했지만 역시 뇌졸중에도 비타민C가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뇌졸중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까지 이제 4-5가지를 배우셨는데 기억나세요? 왜 IP6 비타민 몇? B군, B 컴플렉스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리고 엽산, B군, B9, B12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만 맞춰주면
예, 뇌혈관 막히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뇌동맥 경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그게 몇이다? 자, 요거 이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고섬유질 섭취를 하면 뇌혈관이 뻥뻥 뚫리기 때문에 중풍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 중풍 증세가, 뇌졸중 증세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뭘 기억하세요? 333. 네, 직접적이야. 자, 그런데 뭘 기억하세요? 느린 거 말고 뭐?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네네. 거기에서 T 적시에 뭘 해야 돼요? 타임에 뭐 해야 되냐고. 빨리 이 뇌동맥 경화되는 걸 막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응급 상황이었어요. 마비가 됐어. 뇌졸중이 막 증세가 와. 자, 그때 뭐? 예, 비타민 B 컴플렉스 들어가 있는 거나 빨리 마그네슘을 빨리 6시간 안에,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빨리 제공하면 이 반신물수를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엽산 비타민 B9과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추는 B 컴플렉스 IP6를 계속적으로 드시는 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를 잘 공급하셔서 하늘마을에 숙난 할머니가 안 계시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들 건강하신 유소영 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해서 잘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환우분들에게 아름다운 이 건강해지시기,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재발전이 되지 않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픈 손가락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페니제이 크로스비의 아름다운 그 가사처럼 마음이 깨끗하기를 우리가 심히 원하오니,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